안녕하세요. 송쌤 수학의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1 2단원 5차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교과서 분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준비하기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 보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2차식을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점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보면 이제 1번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입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까지만 일단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필요한 게 얼마죠? 가운데 있는 값의 절반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절반이면 3, 제곱이니까 9가 됩니다. 플러스 9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플러스 9는 원래 없던 거니까 원위 취하기 위해서 다시 마이너스 9 그리고 원래 있던 거 플러스 7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이 됩니다. 정리하면 x-3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9에다가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우리가 여기까지 완전제곱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보고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얼마가 되죠? 구하면 3, 마이너스 2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은 y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역시 똑같이 2차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은 y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입니다. 먼저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의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가로 안에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3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가운데 값의 절반의 제곱 그러니까 3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9분의 4 그리고 등호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9분의 4 그리고 밖에 마이너스 2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이 됩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이 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9분의 4가 괄호 밖으로 나갈 때에는 마이너스 3이 곱해져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면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완전제곱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꼭지점의 좌표는 구할 수 있겠죠? 얼마가 되죠?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아래 생각 열기가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두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와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입니다. 1번 문제는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에서 꼭지점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고 이 함수가 가지는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값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함수는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이니까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고 이때 꼭지점은 0,2인 여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함수의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값은 여기 있는 그래프들이 다 함수값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값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되죠? 그렇죠.
2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차함수 y는 x-2의 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의 꼭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고 이 함수의 함수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같이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플러스이니까 아래로 볼록인 상태의 그래프가 되겠고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2,1이 꼭지점의 좌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함수가 가지는 함수값들이 이것들이 되는 건데 이때 가장 작은 값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은 얼마가 되죠?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 열기에서 주어진 함수의 함수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을 하였는데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의 모든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그 함수의 최대값이라고 하고 가장 작은 값을 그 함수의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생각열기 1번에서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함수값들 중에 가장 큰 값을 2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이 2는 여기 있는 이 함수의 최대값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차함수 y는 x-2의 제곱 플러스 1의 함수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1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따라서 이 1은 이 함수의 최소값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거에서 최대값은 2가 되지만 최소값은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 상태예요. 따라서 아래로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아래로 볼록인 이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소값 1은 있지만 최대값은 계속 위로 계속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니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아래를 보면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 함수를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꼴로 고쳐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 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주어진 2차 함수식을 이와 같이 완전제곱식 꼴로 바꾸면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표가 얼마가 되죠? 그렇죠. P, Q가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고차항의 개수인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A 값이 0보다 크면 그래프의 개형이 아래로 볼록인 상태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구한 꼭지점의 좌표인 P, Q에서 y 좌표 값인 q가 이 함수의 최소값이 되고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양옆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따라서 그때의 최대값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a 값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의 개형이 위로 볼록인 상태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구한 꼭지점의 좌표인 P, Q에서 y 좌표 값인 q가 이 함수의 최대값이 되고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양옆으로 계속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의 최소값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제 1번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에 주어진 2차 함수는 y는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인데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하면 y는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므로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고 y축과 만나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므로 그래프를 그리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고 최대값은 없습니다. 다음 2번에 주어진 2차 함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6인데 이 식 또한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하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3이 됩니다. 이때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이므로 그래프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고 꼭지점이 3,3이 되고 y축과 만나는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므로 그래프를 그리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게 됩니다. 따라서 x가 3일 때 최대값 3을 가지게 되고 최소값은 없습니다. 아래 문제 1번은 다음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주어진 이차함수는 y는 2의 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면 예제에서 한 것 같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 볼 건데 먼저 보이는 거 먼저 계산을 할게요. y축과 만나는 y절편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절편은 x값이 0일 때 값이니까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따라서 주어진 이차함수의 y절편 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이 식을 우리가 변형해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 볼 건데 같이 한번 해보면 y는 2의 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면 먼저 2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묶어보면 2는 x의 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되고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5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2의 x의 제곱 플러스 6x의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죠? 이것의 절반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9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호가 성립하려면 다시 9를 빼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 원래 있던 거 마이너스 5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값은 2의 x 플러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9가 나갈 때 2가 곱한 다음에 나가야 되겠죠. 곱하면 마이너스 18 거기다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3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어진 함수의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이므로 그래프의 개형은 아래로 볼록인 상태가 될 것이고 우리가 방금 구한 꼭지점의 좌표값과 y절편값을 적용해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3을 갖고 이때의 최대값은 없습니다. 2번에서 주어진 이차함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축과 만나는 점인 y절편값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y절편값은 x값이 0이니까 0을 대입하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죠. 따라서 y절편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식을 이번에는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해서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그리고 원래 있던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6x인데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가운데 값의 절반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9 등호 연결이니까 마이너스 9 원래 있던 거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가 괄호 밖으로 나갈 때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9. 원래 있던 거 마이너스 1.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플러스 2분의 7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죠? 꼭지점은 3,2분의 7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최고창의 부호가 마이너스이니까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위로 볼록인 상태가 되겠고, y 절편값과 꼭지점의 좌표를 적용해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따라서 x가 3일 때 최대값 (2분의 7을) 갖고, 이때 최소값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제 1번과 문제 1번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활동을 해 보았습니다. 두 문제에서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x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였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이차 함수는 x제곱의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 중에서 하나의 값만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x값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될까요? 교재 아래에 보시면 함께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의 실선 부분은 x값의 범위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라고 합니다. 이때 이차 함수 fx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p, q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꼭지점의 x 좌표값인 p의 값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존재할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인 a의 부호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는 아래와 같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때 최소값은 꼭지점의 y 좌표값인 fp가 되고, 최대값은 x값의 범위의 경계값을 대입한 함수값 중에 큰 값인 f알파가 됩니다. a값이 0보다 작으면 아래와 같이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때 최대값은 꼭지점의 y 좌표값인 fp가 되고, 최소값은 x값의 범위의 경계값을 대입한 함수값 중에 작은 값인 f 베타가 됩니다. 다음은 꼭지점의 x 좌표값인 p의 값이 알파보다 작을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고창의 부호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최고창의 개수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의 x 좌표가 x값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x 범위의 경계값을 대입한 함수값들 중에 큰 값이 최대값,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따라서 f 베타 값이 최대값이 되고 f 알파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의 x좌표가 x값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x값의 범위의 경계값을 대입한 함수값 중에 큰 값이 최대값,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따라서 f알파가 최대값이 되고 f베타가 최소값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지점의 x좌표값인 p의 값이 베타보다 큰 경우도 알파보다
작은 상황과 같이 꼭지점의 x 좌표값이 x값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x값의 범위의 경계값을 대입한 함수값 중 큰 값이 최대값,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클 때 최대값은 f 알파가 되고 최소값은 f 베타가 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최대값이 f 베타가 되고 최소값은 f 알파가 됩니다. 앞의 활동으로부터 x의 값의 범위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일 때 주어진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꼭지점의 x 좌표인 p의 값이 알파 이상 베타 이하에 들어간다면 f알파, fp, f베타 중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 되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꼭지점의 x 좌표인 p의 값이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보다 큰 경우에는 f알파나 f베타 중 큰 값이 최대값,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아래의 예제 2번을 보시면 주어진 x의 값의 범위에서 다음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번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 이때 x의 범위는 2 이상 6 이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이차 함수식을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하면 y는 x-3의 제곱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때 꼭지점의 좌표도 바로 알 수 있죠. 꼭지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지점의 x좌표 값인 3이 여기 x값의 범위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경계값을 집어넣은 함수값과 꼭지점 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3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2번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라고 주어져 있고 이때 x의 범위는 0 이상 1 이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이차함수식을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하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6이다 라는 함수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가 2,6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지점의 x 좌표인 2는 x의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의 범위의 경계값인 0과 1을 대입한 함수값들 중에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은 5가 되고 최소값은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제 문제 풀이에서 사용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문제 2번 주어진 x값의 범위에서 다음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주어진 이차 함수식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 이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차 함수식을 먼저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해서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는지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죠. 자, 변형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필요한 값이 얼마죠?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가운데 값의 절반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1. 등호로 연결했으니까 마이너스 1. 원래 있던 거 마이너스 1. 정리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값 구할 수 있죠? 꼭지점은 1, 마이너스 2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이때 꼭지점의 x 좌표가 1이잖아요. 이 1은 문제에서 주어진 x의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 3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먼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 x가 1일 때 y값,
x가 2일 때 y값 우리가 다 찾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이차함수의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x값을 다 대입해서 y값을 구하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대입해서 구하면 y는 2가 되고, x가 1일 때는 여기 꼭점에서 구했죠? 마이너스 2입니다. x가 2일 때 대입해서 구하면 y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최대값은 2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2번에서 주어진 2차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고 이때 x의 범위는 4 이상 6 이하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1번에서 했던 것처럼 먼저 주어진 2차 함수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니까 먼저 마이너스로 묶어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그대로 뒤에 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의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얼마죠? 가운데 값의 절반의 제곱, 그러니까 플러스 9가 되겠죠? 등으로 연결했으니까 마이너스 9, 그리고 원래 있던 거 플러스 8.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9가 괄호 밖으로 나갈 때에는 마이너스 9호 밖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플러스 9, 원래 있던 거 플러스 8.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7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값을 구할 수 있죠? 꼭지점은 3,17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지점의 x좌표인 3이 문제에서 주어진 x의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어진 범위의 경계값인 x가 4일 때의 y값과 x가 6일 때의 y값을 구해서 이 중에 큰 값이 이차함수의 최대값, 작은 값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x가 4일 때 대입해서 y값을 구하면 y는 16이 나오고, x가 6일 때 대입해서 y값을 구하면 y값은 8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16이고 최소값은 8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예제 3번을 같이 한번 보면 어떤 물체를 지면에서 초속 40m로 똑바로 위로 쏘아 올렸을 때 t초 후 지면으로부터 이 물체의 높이 y는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40t 라고 합니다. 이때 다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물체가 도달하는 최고 높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물체의 높이 y가 시간 t에 대하여 이러한 함수식 관계를 가진다 라고 하였으니까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 풀이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프를 분석하면 처음에 물체의 높이가 0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최고점에 다다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물체는 지면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최고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최고 높이, 즉 이 부분, 다시 말하면 꼭지점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2차 함수식 y는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40t를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합니다. 그러면 t가 4일 때 함수의 최대값 80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에서 말한 물체가 도달하는 최고의 높이는 80m입니다. 2번 물체를 쏘아 올린 후 3초 이상 6초 이하에서 이 물체의 최소 높이를 구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물체의 높이가 시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3초일 때와 6초일 때의 물체의 높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풀이를 보시면 3초일 때의 물체의 높이는 t자리에 3을 대입해서 우리가 75m다 라는 것을 구했고, 6초 후의 물체의 높이는 t자리에 6을 대입해서 우리가 60m다 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렸던 그래프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가운데 꼭지점의 t좌표인 4가 가운데 기준점이 되겠죠. 그래서 4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은 한 칸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고 6은 두 칸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75, 여기는 60이 나온다는 거. 다시 말해 더 아래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초 이상 6초 이하에서 이 물체의 최소 높이는 60m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문제 3번과 문제 4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스마트 밴드를 생산하는 어느 회사에서는 판매 가격 X만원과 판매 수익 Y만원 사이에 Y는 마이너스 20X제곱 플러스 160X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판매 가격을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로 했을 때 판매 수익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식을 그래프로 그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주어진 함수식을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20x의 제곱 플러스 160x입니다. 먼저 마이너스 20으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x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에 x의 제곱 마이너스 8x에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죠? 가운데 값의 절반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16 등으로 연결했으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0에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나갈 때 마이너스 20이 곱한 다음에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320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완전 제곱식의 꼴로 변형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꼭지점의 좌표가 x가 4일 때 y가 32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형을 가지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데, 이때 판매 가격을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2만원은 꼭지점의 x좌표인 4만원의 왼쪽에 존재하겠죠. 여기가 2가 존재하겠고요. 5만원에서 5는 오른쪽에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2일 때의 값과 5일 때의 값과 4일 때의 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값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우리가 최대값은 판매 가격이 4만원일 때
20만원의 수익이 생긴다 라는 거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값은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우리가 알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하였을 때 가운데에 있는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양옆이 대칭입니다. 따라서 4와 5 사이에는 한 칸이 떨어져 있고 2와 4 사이에는 두 칸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과 이 값을 직접적으로 다 구하지 않아도 2를 집어넣은 이 값이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에다가 x자리에 2를 대입해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해보면 최소값은 240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4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10m, 20m인 직각 삼각형 모양의 땅에 밑면이 직사각형 모양인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건물의 밑면의 최대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에서 우리가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우리가 모르니까 가로를 x라고 하고 세로를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원래 전체 10이었는데 이 부분은 10-y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림 전체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전체를 보시면 이 큰 삼각형과 이 작은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각을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요. 여기 있는 이 모양이 직사각형이니까 여기가 직각, 그러면 여기도 직사각형이니까 이 두 선은 평행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동의각으로 직각, 그래서 AA 닮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음비를 통해 우리가 여기 있는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삼각형에서 밑변 대 높이는 즉 20대 10은 작은 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가 되니까 여기가 x면 여기도 x가 되겠죠. 그러니까 x 대 10-y가 됩니다. 이때 비례식으로 세웠으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거 다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10x는 200 20y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20y는 마이너스 10x 플러스 200이 됩니다. 그래서 20으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플러스 1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건물의 밑면의 최대 넓이를 구하는 것이니까 밑면의 넓이를 S라고 일단 잡아 놓겠습니다. 그러면 넓이 S는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로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XY가 됩니다. 이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0이니까 대입하면 X에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0이 됩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10x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0x가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0x에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죠? 절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00이 필요하죠? 근데 등으로 연결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100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0의 제곱에 마이너스 100이 나갈 때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5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위로 볼록인 상태가 되겠고, 그때의 꼭지점의 좌표가 x가 10일 때 5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x는 20m 안에서 잡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이기 때문에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0보다는 커야 하고요. 20m 안에서 잡은 거니까 20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구한 꼭지점의 좌표가 이 범위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0은 10의 왼쪽에 존재할 것이고요. 20은 10의 오른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방금 구한 이 꼭지점 값은 이 범위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넓이를 구한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10x의 최대값이 5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건물의 밑면의 최대 넓이는 50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교과서 분석 시간이었습니다.